안녕하세요. 오늘 경영전략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할 프레임워크는 스왓 분석, SWOT,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사실 스왓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직장인 분들이야 당연한 거고, 뭐 대학교 시절 과제를 하시면서 어떤 이제 리포트를 써내실 때 스왓 분석이라는 툴을 한 번쯤 접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툴은요,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알버트 험블이라는 분께서 고안한 도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요. SWOT 각각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 이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되게 심플하죠. 근데 수학 분석 툴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걸 단순히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분석이란 툴은 강점과 약점이라는 내부 환경이라는 관점과요. 이 외부 환경,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분석이라는 툴이 강력한 이유는 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영 전략은 결국 인간이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종 편향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당신이 CEO나 경영진이라면 우리 회사의 강점만 강조하고 약점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과거 코닥이 이제 필름 사업만 고집하다가 몰락한 것처럼 우리 회사의 강점만 집중하고 강점에 도취된다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당연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어떤 분들께서는 이걸 진행하다 보면은 부정성 편향에 입각해서 우리 회사의 약점에만 포커스를 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수학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이런 기회 요인들이 있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리스트업하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전략적 사고를 강제하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수학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범용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업 분석은 단순히 이제 우리 조직의 경영 전략을 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개인적인 커리어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강점이나 나의 약점, 그리고 요즘 시대의 이제 기회 요인, 그다음 위험 요인,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나의 커리어 중에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출지를 균형 잡힌 관점에서 조화롭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수학 분석 프레임워크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커리어 전략을 고민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분석하시거나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이런 걸 고민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질문들을 던져 보시는 거예요. 강점의 경우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뭐지? 자사의 경쟁 우위는 뭐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부나 외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만의 강점은 뭐지? 그중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야?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면서 SWOT라는 이 칸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 SWOT라는 네 가지 요인들을 적절히 믹싱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공격을 할지 보완을 할지 차별화를 할지 생존 전략을 고민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시를 들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라는 분께서 이끄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뭐 명확하죠. 뭐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같은 이제 기술력이나 IT 기술력이나 매니아층을 양산하는 어떤 감각적인 디자인 능력, 그 다음에 뭐 다른 전기 자동차 기업과 좀 다르게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나 차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약점도 좀 명확하죠.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생산 비용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회사 내부 직원들의 턴오버 비율, 그러니까 높은 퇴사율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라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혁신적인 분이지만 이게 이제 논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CEO 리스크 또 무시 이제 약점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기회 요인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좀 주춤하는 추세가 좀 있지만, 점진적으로 그래도 쭉 중가 치세인 친환경 트렌드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이 위험 요인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친환경 정책의 변화, 각국의 어떤 보호무역 기조, 그 다음에 새로 진입하는 중국계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새로 진입하는 경쟁자들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시장의 위협 요인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테슬라의 공격 전략은 어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가지고 강력한 마케팅으로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다거나 강력하게 공격을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차별화 전략은 공격 전략과 더불어서 어떤 브랜드 파워가 강하잖아요. 업계 1위의 그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어떤 프리미엄 시장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미엄 시장. 그 다음에 보안 전략은 어떤 서비스 센터 확충을 위해서 뭐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그쵸? 아웃소싱, 뭐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한다거나, 퇴사율이 높다면은 이 HR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공급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원자재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을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학 분석은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분석 또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되게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제 소재라는 개념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 통제 소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통제 소재라는 개념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리학에서 활용되는 개념이고요. 이 통제 소재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각각마다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외부 통제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부 통제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내부 통제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이 실패의 원인을 나의 능력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인 반면, 어떤 분들은 외부 통제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성공이나 실패를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통제 소재라는 개념이 담긴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바람, 지금 제가 묘사한 게 바람이라 보시면 돼요. 바람이 윈드 말하는 거예요. 윈드. 바닷바람.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바람은 바꿀 수 없지만 이 돛이죠. 돛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돛은 다르게 펼 수 있다. 이렇게 휘날리는 바람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돛은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 개념은 스토아 학파에서 다루는 개념인 이 통제의 이분법, 비슷한 개념이죠. 이 컨트롤, 통제의 이분법이라 해가지고 스토아 학파가 뭘 강조했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두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나 타인의 의견이나 뭐 죽음이나 미래, 타인의 행동, 뭐 이런 것들. 이 사고는 아닌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외부 요인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 신경 끄고 이 가치, 나의 생각, 이 사고는 열로 들어야 되죠. 사고, 나의 행동 이런 것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에 집중을 하자.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두자라는 게 이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에서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스토아 학파와 심리학의 통제 소재라는 모델이 주는 교훈을 이제 저의 인생과 커리어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수학 분석. 자, 수학 분석으로 돌아가 볼게요. 수학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있을 건데 우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할까? 외부 환경도 좋지만 내부 환경,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저는 인사이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이라는 요소를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운이 정말 7할, 8할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할, 2할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인 내부 환경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운을 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에 집중하고 이것을 디벨롭 시키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처럼 수학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나라는 개인에게도 결코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프레임워크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수학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보이시는 곳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상으로 2강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